네, 오늘 오전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.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여러 가지가 지금 망라돼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, 굉장히 여러 분야별로 다 내놨습니다. 네.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? 크게 좀 정리를 하면은요. 네. 먼저 그러니까 민간 그리고 공기업 네. 또 민자 프로젝트라고 하죠. 그것들 합쳐가지고 총 규모 35조 원 정도를 어쨌거나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. 또 이제 우리 SOC 예산 잡힌 게 한 47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60% 거의 한 28조에서 30조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. 역시 SOC도 경기 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게 있고 세 번째는 16조 원 플러스 알파 거의 한 20조 원인데 이것들을 민간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예산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영세 상인 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집행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지원책이 나와 있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갈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상반기 투자를 확 늘렸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재정 투자를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상공인들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대책들. 혜택들이 또 나왔고요. 방역 개별적으로. 대책, 방역 지원하는 것들도 나왔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방역 지원하는 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. 네, 방역 지원은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언급은 돼 있지는 않고요. 이번은 엄밀히 말하면 민생 대책이었었거든요. 민생 부양 경기 대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 편성되면 아마 거기서 또 다시 언급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, 또 민생 안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다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 진작에 대한 필요성 계속해서 언급해 왔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왔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소비 진작 앞서 말한 이제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 민간 민자 프로젝트라든가 SOC가 조금은 좀 묵직한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세 번째 16조 원 플러스 알파 거의 20조 원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실은 개별 소비세 인하가 올 1월로 끝이 납니다. 근데 이것들을 3월에서 다시 연장을 또 하게 되거든요. 석 달을 더 연장을 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데 인하 폭이 훨씬 커졌습니다. 지금 70%까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3월에서 6월까지의 이 신용카드, 체크카드를 이 석 달 동안에는 공제율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줍니다. 소득공제? 예, 소득공제율을. 그래서 최대 80%까지 받을 수 있도록. 왜 이 카드 소득공제를 율을 높여주느냐. 이 기간 동안, 석 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써서 워낙 지금 소비 지갑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한 달에 월 27만 원 받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것들을 일부를 이제 상품권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서 최대한 32만 원까지.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이건 결국은 써야 되잖아요. 어르신들이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휴업을 하기도 하고 아예 직원을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 부분들은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가족 돌봄 휴가 내면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다양한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는데 큰 틀에서 이 소상공인과 민간 섹터의 지원도 보면 크게 한 7조 원 정도가 이런 데 쓰는 거고요. 9조 원 정도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급한 신용대출이라든가 기존에 융자를 좀 더 많이 해준다든가 초저금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금융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아마 이 소상공인 분들이나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지금 단기 지금 돌아올 이런 이 만기되는 이 채권 막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이 역시 가장 첫선에 꼽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. 초저금리 대출을 좀 늘려주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? 그렇죠. 초저금리 금융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16조 원 중에서 한 9조 원 정도가 이런 부분에 쓰여진다. 굉장히 비중이 크네요. 그 부분이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갚아야, 갚아야 되는 거기는 금리를 한데 싸게 해서 그렇지. 이런 것도 요즘에는 한 달 월세 내기도
좀 막막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긴급하게 빨리 좀 신청받아서 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.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런 것들 처리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, 자영업자들은 임대료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 네. 지금 어저께 미리 대책이 나온 게 정부가 좀 뭐라 그러죠? 뭐 매칭 펀드라 그래야 될까요? 네.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이거 그렇습니다. 이제 현재 이게 대구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던, 그러니까 대구의 몇몇 건물주 분들이 선의로 시작했던 네. 착한 임대인 한 달 동안 임대료를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정말 이 선의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게 된 겁니다. 정말 멋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후에 전주 한옥마을로 가서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뭐 앞으로 임대료 20% 인하를 하겠다, 뭐 5년 내로 동결하겠다. 이게 남대문 시장까지 와서 남대문 시장에서도 네. 뭐 20% 인하하겠다. 그러면서 전체 전통 시장의 건물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. 이 밖에도 속속 다른 건물주 임대인들이 이제 임대료 인하 혹은 한 달치 임대료를 안 받는 이런 움직임이 퍼지게 되면서 이게 일명 착한 임대주 운동, 뭐 네. 착한 건물주 운동 등이 펼쳐집니다. 그러자 바로 오늘 공식 발표는 됐고요. 어제 말씀하신 나왔어요. 대로 이게 이제 워낙 좀 정부 입장에서도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에 하나 이 건물주나 이 임대인이 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그 절반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. 이거 상당한 거죠. 하겠다는 거죠. 예, 예. 세액공제는 나온 세금에서 그냥 빼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이 코로나19가 초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도 오늘 민생 대책에 이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국가 건물은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겠다. 상반기 동안에는 그렇다는 건데 네. 국가 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?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국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공사에서 운행하는 우리 어제 끝부분에 얘기를 했던 것이 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네네. 근데 이런 공공기관 국가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그렇습니다. 있으니까요.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아. 근데 그분들에게서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렇게 임대료 인하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.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우리가 끝을 몰라서 그렇지 끝이 되면 이제 거의 V자 반등이 가능한 적어도 소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재료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 뭐 반등을 할래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에 나온 민생 대책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추경도 그 순간까지 이제 버텨보자.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? 마지막으로. 글쎄요,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대책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뭐 잘 처리된다,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. 이게 이제 또 다른 나비 효과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온 정부의 경제종합대책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